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김정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도 생활 습관과 치매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했던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먼저 치매 관리에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하고, 우선 치매 관리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치매 노인들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 치매 역학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치매 노인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단에 있는 이제 전체 노인 중에 치매 노인 인구의 비율, 그런 발생한 인구 수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거기에 맞게 치매 노인 수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치매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리스크 팩터 중에 연령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그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연령이 높은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매라고 하는 연령의 영향을 받는 질환에 발생하는 대상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였는데요. 이것은 치매를 보호하는 체계를 개선해서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지원 체계의 기본 방향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이가 들면서 두려운 질환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할 때 치매를 예방해서 치매에 대한 발병을 줄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부터 치매 관리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고요. 그리고 치매 관리법을 2010년에 발의해서 2011년에 치매 관리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 치매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발효되면서 이제 치매 관리법 안에서 치매를 관리하는 이런 관리 체계들이 이제 기관들로 개소가 됐죠. 그 중에 이제 치매를 관리하는 중앙치매센터 가 개소가 2012년에 되면서 이때 이제 2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도 이게 갑작스럽게 국가가 치매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전부터 치매에 대한 관리 계획들은 수립되어 왔고,
있고, 그 수립하는 과정 중에 이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되는 그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과 함께 그 법률 안에서 이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2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제 3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현재 뭐 연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나왔죠. 4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치매라는 질환 자체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치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이런 체계를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의 성과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종합 계획의 성과들을 보면 어떠한 것들이 치매 관리 시스템 안에서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4차가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그 3차 성과까지가 나온 상태라 3차에 대한 추진 성과들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3차에서의 치매 관리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 치료 돌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아무래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치매 중증도에 따라서 어떤 치료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을 대부분 어떤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분리돼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어떤 요양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살았던 환경, 지역사회 내에서 미리 치매를 위한 관리들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치매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와 돌봄 또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매라고 하는 거는 진행성 질환이다 보니 진행되면서 중증도가 변해가죠. 그래서 이 중증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중증 상태가 됐을 때 그때도 어떤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치료나 어떤 인권적인 부분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지역사회 중심 치매 예방 및 관리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안에서는 이제 생활 속에서 치매 예방 실천 지원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생활,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의 치매 예방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치매라고 하는 게 뇌 병변에 따른 질환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생활 속 안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치매를 발병시키는 고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치매를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목표, 세부 목표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안에서 이러한 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매 안심센터에 종사하는
직종들에 대해서 그 직종별로 전문 교육들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집에 계시든 또는 시설로 갔든 이제 여기에서의 돌봄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증도가 변화하면서 중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생을 마감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치매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목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부 목표는 치매 환자에 대한 가족 지원 부분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치매는 치매 환자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상담과 교육, 그리고 그 환자 가족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간병 부담을 우선은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들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치매 관련돼서 어떠한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 또는 치매 환자들의 변화 추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어떤 치매의 원인들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치매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통계,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목표를 갖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 연구나 통계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임상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2021년부터 실시된 새 4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되는지 이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주요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4가지 주요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요 과제는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그래서 어떤 관리와 돌봄에 있어서 좀 전문화되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치매 예방. 이 선제적이라는 말 요즘에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가 혹시 접촉했을 수 있으니 미리 검사를 해서 확인하겠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잖아요. 치매 예방에서의 선제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치매에 대해서 혹시 조절할 수 없는 리스크 팩터, 연령의 증가, 아니면 기타 만성질환,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전에 뇌에 병변이 발생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 팩터, 조절이 불가능한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고위험 대상자잖아요.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치매가 조기에 발견이 돼서 초기에 집중치료 관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중증화되는 것을 좀 시기를 늦출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집중치료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치매 관련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치매 관리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겠다. 그리고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치매 관리법 안에서 치매 관리를 위한 체계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 전달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치매 연구와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환경 안에서 치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을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치매 관리 종합 계획 안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공통적인 것들을 보면 1차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치매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기 전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활동들이 우선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운동 프로그램. 네.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중앙치매센터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33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 안에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운동 중에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 운동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나 건강 체조 프로그램 또는 요가, 태극권, 댄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손운동, 건강교육, 웃음치료, 원예치료, 예술치료, 인지치료, 레크레이션, 회상요법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 치매 예방이라고 하는 것에 효과가 있다라고 제시한 성과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인지 자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또는 예술 프로그램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이 적용되었고요. 기타 가정 방문 서비스나 레크레이션, 작업 치료 프로그램들로 해서 치매 예방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 또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 인지장애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지역사회의 공간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 사용했던 공간이 경로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어떤 참여하기 좋은 공간이 돼요. 그래서 경로당 또는 노인대학 또는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또는 통합적인 프로그램, 인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예술 활동, 여가 활동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중재를 적용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 예방이라고 하는 것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어떠한 지표를 사용했느냐 이제 아웃컴, 결과에 사용된 지표들을 보면 인지 기능이 첫 번째로 제시가 돼요. 네, 보시면 인지 기능 그렇겠죠? 아무래도 치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양상을 인지 기능의 저하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됐다 또는 향상이 됐다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증명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도 치매라고 하는 인지 저하를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울감이 감소했다. 또는 신체적인 전반적인 기능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제 삶의 질이라고 하는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치매센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333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삼권, 삼금, 삼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33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권은 권한다, 즐겨라 라는 거고, 삼금은 하지 마라, 금지하라, 참아라 라는 의미고, 삼행은 이것을 좀 챙기면 좋겠다, 행동해라 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가지를 권하고 3가지는 하지 말라 라는 의미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앞에 이제 전반적으로 치매 정책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가는지, 그래서 치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과제고 목표들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치매 예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강조하는 부분이 생활 습관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생활 습관과 치매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하는데, 그 타이틀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권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살펴보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운동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과한 운동을 권장하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상에서도 걷기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게 좀 어려운 힘든 활동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5층 이하 정도의 계단은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버스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걷는 것에 대해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어르신들이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하는 게 식사예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식사 습관들을 모니터해 보면 활동이 없다 보니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먹자고 이렇게 막 차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챙겨야 할 경우에는 그런 식사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드시는 경우들이 많고 하루 3끼를 다 드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끼니를 거르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라 라고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전반적인 패턴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거, 그리고 식사량에 대해서도 많이 먹지 않더라도 3끼니를 정해진 시간에 먹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음식물들을 어떤 분들은 그냥 고기 조금 먹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김치에, 아니면 야채 이 정도만 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젓갈이나 이렇게 이제 반찬 소량으로도 반찬이 될 만한 것들 이렇게 드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생선이나 채소, 잘 놓치는 영양소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드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화를 방해하는 음식들,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드시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권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영양적인 부분들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그 질환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 권하는 게 독서예요. 네, 독서.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틈날 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읽고 글쓰기를 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이 안 보여,
라는 말을 하세요. 침침해서 뭐 무슨 글을 읽냐라고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책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막 부담스러워 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가볍게 신문 기사 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글쓰기도 뭐 굉장히 그 장문에 글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하루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만 적는 것도 글쓰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먹었던 음식을 써도 좋고 또는 오늘 만났던 사람, 간단하게는 오늘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해서 그런 기록들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니면 정말 좋은 글귀 한 줄을 따라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막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 뭐 읽고 쓰세요라는 말 자체가 책을 읽어야 되네, 뭔가 내가 장문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예들을 제시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금은 다 아실 만한 부분이죠. 술, 담배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좀 금연은 아예 하지 말라라는 표현인데 절주는 술을 조금 줄여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금주와 금연으로 설명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금주 금연을 권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금은 뇌손상 예방이에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그 보행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둔화되면서 순발력 저하로 인해서 어떤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 머리부터 쿵 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를 다치는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낙상을 했을 경우에 몸에서 어떤 보호하는 반응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머리부터 손상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거. 그래서 머리에 그런 외상성 손상이 이제 치매 발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삼행이 있는데요. 삼행은 첫 번째가 건강검진이에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생활습관 질환들을 갖고 계세요. 뭐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러한 부분들을 다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대사장애가 동반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도록 권장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독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많이 이제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 같으면 어르신들이 뭐 경로당에 많이 모였었고 또는 뭐 단풍철이다 하면은 단체 여행도 많이 가셨고 그렇게 여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친목 모임들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 가족 간의 교류 아니면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즉 사회 활동들이 준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교류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요즘에는 뭐 영상통화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세요. 실제 이제 치매가 있는지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치매 관련 검사들을 실시하러 가는데 치매 검사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거부하시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치매 검사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조기에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 치매에 대한 검사 용어도 인지 선별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인지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계신지 가볍게 이제 선별하는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치매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선별 검사, 인지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